그날 회의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내가 뭔데 회사 운영에 입을 대? 불만 있으면 나가. 2년 동안 혼자 버텨온 그녀가 마침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는지, 왜 아무도 이곳의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제가 부장님 업무까지 모두 맡겠습니다. 대신 그녀를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평범한 직원으로 보였던 그가 사실은 이 회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노와 정의 사이에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여자. 이것은 직장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본사 12층 회의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신우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지점별 실적 보고서가 떠 있었고 그중 전라 지역 지점의 수치만 유독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신우 씨, 잠깐 들어올 수 있어? 인사팀 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는 고개를 들어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차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일이 생긴 듯 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인사팀장과 몇몇 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신우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전라 지점 상황 알고 있지?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 직원 10명 중 7명이 1년 안에 그만뒀다는 얘기야. 실적도 최악이고.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점 부장이야. 문태수. 본사 임원 친인척이라는 배경만 믿고 현장에서 갑질을 일삼고 있어. 우리도 소문은 들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었어. 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가줬으면 해. 인력 지원 명목으로 몇 달만. 현장 실태를 직접 파악해줘. 신우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요청이 올 것이라는 걸. 김신우는 32세였습니다. 지방 영업점에서 3년간 기본기를 다졌고 그곳에서 쌓은 실적을 인정받아 1년 전 본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은 반드시 끝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제를 찾아 해결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믿었고 상사들은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신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최근까지 해외 법인에서 실무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는 기본이었고 전략 기획부터 현장 실행까지 모두 경험한 인재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그룹사 부사장이었고 현 사장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사 핵심 임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신우는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조직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직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가장 우려하던 문제 지점으로 직접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거기 분위기 정말 안 좋아. 조심해.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신우는 KTX를 타고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고 이내 논밭과 산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지점 조직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태수 부장, 53세, 경력 15년, 본사 임원 처남, 지점 장급 부장으로 부임한 지 2년. 그 2년 동안 이직률이 급등했습니다. 신우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점 건물은 역 근처 소박한 5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냉방기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자 복도 끝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우 씨 맞으시죠? 여자 직원 한 명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마희입니다.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됐어요. 반가워요. 박마희. 신우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조직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태수 부장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마희는 신우를 안내하며 지점 곳곳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했고 말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짙게 들이운 다크서클을, 자주 눈을 비비는 습관을, 그리고 웃을 때마다 살짝 긴장하는 어깨 근육을. 지점장실은 저쪽이고요. 회의실은 이쪽입니다. 마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신우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말수는 적었습니다. 신우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신우가 지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웃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업무에 관한 것뿐이었고 그마저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신우는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피곤함, 긴장, 그리고 체념. 박마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었고 동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를 타다가 신우와 마주치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신우 씨, 적응은 잘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하지만 신우는 알았습니다. 마희의 밝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매일 조금씩 더 야위어 갔습니다.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손등에는 볼펜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우는 마희의 책상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2개를 켜놓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3개의 문서가 동시에 열려 있었습니다. 아직 일하세요? 아, 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마희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틀 후 신우는 문태수 부장을 처음 직접 마주했습니다. 부장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배가 나왔고 얼굴은 붉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다 신우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본사에서 온 김신우 씨? 네, 그렇습니다. 잘 왔어. 여긴 일 배우기 좋은 곳이야. 열심히 해. 문태수는 신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신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하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신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실에서 주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태수 부장이 상석에 앉았고 직원들은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우는 맨 뒤쪽에 앉아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이번 주 실적 보고 시작할게. 박마희 먼저 해봐. 마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주 영업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신규 고객 3명, 계약 체결 이건 진행 중인 안건 5개. 수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문태수가 자료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서라고 만들었어? 그래프도 없고 분석도 없고. 대충 한 거 아냐?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마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우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만들면 뭐해?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 넌 맨날 이 모양이야. 일을 왜 이렇게 못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자료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래프는 없었지만 내용은 충실했습니다. 수치는 정확했고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태수가 트집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신우는 마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익숙해요. 마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는 늦게까지 남아서 지점의 업무 기록을 살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보고서, 회의록, 인사기록. 그는 천천히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문태수 부장은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출된 보고서는 대부분 마희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회의 자료, 본사 제출 서류, 실적 분석. 모두 마희의 손을 거쳤습니다. 문태수는 그저 이름만 올렸습니다. 신우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고 복도에서 청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신우는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계속 떠넘기시면 또 퇴사자가 나옵니다. 재검토해 주세요. 마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뭔데 회사 운영에 입을 대? 문태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만 있으면 나가. 나는 본사의 말 한마디면 너 같은 직원 바로 잘릴 수 있어. 알아? 신우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문태수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문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신우 씨. 별일 아니야. 업무 조율 중이었어. 듣기엔 조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우는 마희 옆에 섰습니다. 문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지금 본사에서 온 애가 나한테 이래? 문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마희, 넌 오늘부터 잘렸어. 사표 내. 마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신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부장님 업무까지 모두 맡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태수가 신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부장님이 하시는 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대신 마희 씨를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문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미있네. 좋아해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희는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우 씨, 괜찮습니다. 신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문태수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신우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본사 인사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파악 중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조심해. 무리하지 마. 신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이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지점의 문제를 끝내겠다고. 신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와 문태수 부장의 업무를 모두 떠맡았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자료를 정리하고 본사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마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신우 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일까지 하시는 건데. 약속했으니까요. 신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태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전체 회의 자리에 서였습니다. 문태수는 직원들 앞에서 신우를 불렀습니다. 김신우, 이번 주 실적 보고서 봤는데 이게 뭐야? 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입니까? 전부 다 문제지. 본사에서 왔다는 애가 이 정도밖에 못해? 수준이 이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신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문태수는 비웃었습니다. 다시 작성.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해. 본사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야? 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료를 집어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문태수는 신우가 만든 자료에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보고서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프가 보기 싫다. 내용이 부실하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신우는 묵묵히 수정했습니다. 밤을 새워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태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신우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태수에게 대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희는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신우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신우 씨, 그만두세요. 이러다 몸 상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쟤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마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신우는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손에는 늘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우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그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지? 돌아보니 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신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 씨가 왜 이래야 해요? 제가 그만두면 되는 일인데.
신우 씨는 본사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이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마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신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버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뭐요? 2년입니다. 당신은 2년 동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버텼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마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신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지점에 중요한 미팅이 잡혔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12억 원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파트너사를 찾고 있었고 이 지점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담당자는 마희였습니다. 지원 인력은 신우였습니다. 본사 임직원과 문태수 부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우와 마희는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투자 제안서를 만들고 사업 계획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설명할게요. 이 그래프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희는 커피를 타와 신우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신우 씨. 뭐가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요. 신우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미팅 전날 밤 신우는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빠진 것도 없었고 오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우와 마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을 정리하고 프로젝터를 점검하고 자료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오전 10시 참석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임원 2명, 문태수 부장, 그리고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 신우는 그들을 맞이하며 인사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마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어였습니다. 굿모닝 에브리원. Let's begin with the investment proposal. 신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참석자의 절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영어 미팅.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였습니다. 단 2명만 빼고 신우와 마희. 문태수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영어로 진행한다고 미리 말해뒀는데 준비 안 했나 보네요. 담당 직원이 준비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외국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리 포더 딜레이. Our team will start the presentation in English now. 그리고 마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빨리 영어로 시작해봐. 중학교 영어 정도면 하지 않겠어? 마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잡았습니다. 신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문태수가 일부러 영어 미팅 사실을 숨기고 둘을 무능하게 보이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마희를 바라봤습니다. 마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신우가 일어섰습니다. 신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마희는 놀란 표정으로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문태수는 비웃는 얼굴로 팔짱을 꼈습니다. 신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신우입니다. 제가 투자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문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우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투자 계획, 예상 수익률, 리스크 분석. 그는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미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저희 재무 예측에 따르면 처음 3년 안에 23%의 투자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우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논리는 탄탄했습니다. 한 외국인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규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관계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투자 구조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우는 즉시 답변했습니다. 상대방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신우는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조건 협상도 현장에서 매끄럽게 처리했습니다. 본사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신우는 문태수를 향해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 부장님, 저희 운영 역량에 대해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다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해 못하시나요? 중학생 수준 단어만 썼는데요. 회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눈치를 채고 미소 지었습니다. 문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 관계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신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본사 임원 한 명이 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점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본사 임원이 저렇게까지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지? 마희도 의아한 표정으로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본사 인사팀장이 지점 전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김신우 씨의 실제 신분은 그룹사 부사장입니다. 현 사장님의 아드님이시고 이번 파견은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희는 입을 벌린 채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대 경영대 수석 졸업, 해외 법인 경영 실무 담당, 그룹 차세대 경영자로 내정된 분입니다. 이번 파견 기간 동안 이 지점의 모든 상황을 본사에 보고하셨습니다. 문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팀장은 문태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문태수 부장님, 본사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즉시 해임 및 면직 처분입니다.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문태수가 신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신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문제는 당신입니다. 직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떠넘기고 직책을 악용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신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문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짐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사 직원 2명이 문태수를 부축해 회의실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우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본사에서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만뒀던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본사에서 복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고 이내 회의실 전체에 박수가 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간 후 마희만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신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진실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 거예요? 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혼자 버티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고마워요. 마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작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신우 씨가 없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만뒀던 직원 2명이 복귀했습니다. 사무실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마희는 다시 밝은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다크서클이 옅어졌고 표정도 편안해졌습니다. 신우는 본사 복귀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마희가 신우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사로 돌아가시는 거죠? 네, 내일 아침 기차 타고 올라갑니다. 서울 가시면 저 잊으실 거예요?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마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본사로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본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신우는 다시 본사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임원들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마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희는 가끔 사진을 보냈습니다. 지점 사무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 점심 메뉴, 퇴근길 풍경. 짧은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오늘도 잘 지냈어요. 신우 씨는 어떠세요? 신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 날씨는 어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소박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 메시지들을 기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사팀장이 신우를 찾아왔습니다. 전라 지점 실적 보고서입니다. 신우는 자료를 받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직률 감소 85%, 신규 계약 증가 40%, 직원 만족도 상승. 모든 지표가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만뒀던 직원들도 다 돌아왔고요.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마혜 씨 평가는 어떻습니까? 신우가 물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본사 발령 대상자 1순위입니다.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쯤 발령 낼 수 있습니까? 다음 달 초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팀장이 나간 후 신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한 달 후 마이는 본사 발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마이 씨. 본사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마이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발령 첫날 마이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흘러갔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12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희는 로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사람들은 바빠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마희를 맞이했습니다. 박마희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마희는 안내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가 서 있었습니다. 마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신우 씨. 마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기다리고 있겠다고. 마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희의 본사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에 배치되었고 동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신우와 마희는 가끔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아요.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다 친절해요. 다행입니다. 신우 씨 덕분이에요. 마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실력이에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 후 커피를 마시거나 주말에 산책을 했습니다. 대화는 편안했고 침묵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우 씨, 그때 왜 그랬어요? 뭘요? 저를 도와주신 거요. 부사장님이면 굳이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신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버티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요. 마희는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누군가는 당신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마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회사는 연말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대강당에 직원들이 모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마희는 신입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우도 자리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마희는 신우를 찾았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마희는 상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희 씨. 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마희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힘든 상황에서도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 그런 당신이 좋았어요. 마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을게요. 천천히 당신이 괜찮을 때 대답해 주세요. 마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도요. 뭐라고요? 저도 신우 씨가 좋아요. 그때부터 계속요. 신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희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하얀 눈송이가 쌓였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고 촛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회사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우와 마희는 점심시간에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요즘 행복해요. 마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점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희는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신우는 마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희는 고개를 돌려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이 켜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점에서 보낸 날들, 마희와 함께했던 순간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 봐요. 신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봅시다. 잘 자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힘든 시간이 오고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마희를 만날 것입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